네, 반갑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셀프 리더십을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 소개도 좀 하겠습니다. 셀프 리더십은 여러분의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더십이라는 내용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더십은 남을 이끄는 힘, 영향력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셀프 리더십은 남을 이끄는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꿈조차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내용입니다. 제 소개가 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이란 뭔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을 배워야 되는 이유, 이런 내용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입니다. 네. 저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남 앞에 서서 강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워낙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남 앞에 서서 강의를 하겠다 이 생각을 해본 적 없고요. 단지 좀 남 앞에 서서 떨리지 않고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사실 이게 저는 저 자신이 이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이 셀프 리더십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셀프 리더십을 만나게 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남 앞에 잘 끄집어 못 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다 보니까 남들에게도 이런 역량을 키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울산대학교의 개근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셀프 리더십 아카데미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원의 강사진으로 있고 또 다양한 문화센터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셀프 리더십을 지금 17년째 해오면서 느낀 거지만 이 셀프 리더십하고 동등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현 시대에 가장 많이 필요한 인성하고 연관됩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은 남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하고 있는 인성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이 셀프 리더십을 제안하고 싶고 또 제 목표죠. 셀프 리더십을 학교 교과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선 학교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셀프 리더십을 어떻게든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제일 처음으로 시행했던 게 개인 그룹 수업이었고요. 그걸 더 넘어선 게 이제 백화점, 현대백화점에서 이 셀프 리더십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대학교까지 왔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업체 또 이렇게 셀프 리더십 아카데미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 또 초, 중, 고 말하던 제 강의는 6세부터 어른까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초, 중, 고 이렇게 다양하게 다 배울 수 있는 학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나이가 연령대 언제 정도 배워야 가장 셀프 리더십이 잘 스며드는가 라고 저한테 많이 묻는데 가장 잘 스며드는 나이는 당연히 제일 어린 나이겠죠. 제일 어린 나이고요. 제일 빠른 변화를 보일 것 같은 어른은 제일 빨리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인데 아무튼 저는
뭐 저도 어른 되어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요. 저 자신이 한 5년은 걸리더라고요. 5년은 걸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빠르게 바뀌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학교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심지어 대학교에 뭐 간호사들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프닝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프닝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첫 번째 변화는 저는 눈이라고 봅니다. 눈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눈? 예,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눈은 상대방을 이렇게 보지만 눈은 긍정과 부정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긍정과 부정. 예, 긍정과 부정. 자, 상대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다 이렇게 봤을 때 내 눈빛을 상대방의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눈빛이 쉽지 않은데요.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눈빛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대방은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압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나의 눈빛을 보고 상대방이 긍정의 눈빛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눈빛을 상대방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눈빛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눈빛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고 있을 때입니다. 저녁반에 정한 스님이 계신데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찬을 주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은 정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것처럼 항상 먼저 칭찬을 하고자 무진장 애를 쓰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것처럼 내 눈빛도 상대방에게 항상 뭔가를 주는데 긍정의 눈빛을 상대방에 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긍정의 눈빛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머! 화장이 떴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그 사람의 좋은 모습, 그 사람의 가장 좋은 모습을 찾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머릿속에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일반 개는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개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사실 이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편견과 선입견도 자기 편하고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세상을 더 제대로 올바르게 보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변화가 힘들 겁니다. 나 이런 교육 배워봤어. 이런 교육 들어봤어. 별로 바뀐 게 없던데 라고 생각하고 이 교육을 보고 저를 맞이한다면 역시 이 교육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별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도 바뀌었다고? 그러면 나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 하루아침에 떨쳐내긴 힘들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동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교육자니까 교육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교육 중에서 어떤 교육일까? 저는 오늘 소개하는 셀프 리더십 교육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셀프 리더십 교육이야말로 남에게 영향력을 주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니까요. 결국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셀프 리더십의 그 힘을 배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예로 셀프 리더십의 한 예로 저는 미켈란젤로를
꼽고 싶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그리면서 구석진 곳에, 아주 구석진 곳에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그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진 곳에 뭘 그렇게 정성을 다해 그리나? 라고요. 이 말에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대부분 사람 같으면 그래 대충 그릴까? 라고 생각하고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요.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야 내가 알지 라고요. 결국은 내가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냈는지 대충 보냈는지, 또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지 대충 사는지, 아니면 내가 교통법규를 제대로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는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야말로 진정한 셀프 리더십의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란 뭔가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셀프 리더십은 남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셀프니까요, 스스로 세운 계획을 실천하고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은 남을 이끌기에 앞서서 자기 스스로 계획을 실천해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라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꿈을 가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꿈을 가져라고 말하기보다는 엄마 꿈은, 아빠 꿈은 뭔데 너 꿈은 뭐니? 라고 말해주는 게 진정한 셀프 리더십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결국은 우리가 국회의원들 보면 많이 정치를 못한다고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어느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저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지 않으려면 결국은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이 먼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선량한 사람이 국회를 들고 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왜? 그 사람 입에서 안 나오던 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셀프 리더십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오늘의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타고난 재능을, 부모한테 물려받은 그 재능을 노력을 통해서 능력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걸 어떤 과정으로 능력으로 바꿔놓았죠? 스스로의 노력도 있겠지만 학교 교육, 학원 교육,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능을 노력을 통해서 능력으로 바꿔놓지만 그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운전면허증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하지만 그 운전면허증을 열심히 노력해서 땄지만 중요한 건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낼 힘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볼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사업을 하면 참 잘하겠고, 저 사람은 공부를 하면 참 잘하겠고, 저 사람은 책을 쓰면 정말 잘 쓰겠고, 저 사람은 요리를 하면 참 잘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꿈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안타까움에 저는 아이들한테 또 여기 계신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제발 여러분의 그 힘을 좀 키우십시오. 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이 밖으로 잘 끄집어내기 위한 능력의 힘을 끄집어낼 힘이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셀프 리더십은 7가지 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힘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흔히 듣는 말이죠.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자, 자신감을 가져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라는 말은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시중에 자신감 관련 책도 많이 나오지만요. 제가 17년 전에 배울 때는 이 자신감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신감을 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례차례 이 7가지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십시오. 꿈입니다.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죠? 능력이 내가 원하는 목표, 꿈이 없는데 그게 10분 발휘되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꿈이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게으른 사람이, 그죠? 자기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중 스피치입니다. 대중 스피치가 왜 능력을 잘 끄집어내느냐?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량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으면 절대 내 능력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 습관입니다. 내 능력을 잘 끄집어내기 위한 성공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만한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야 되죠. 그런데 이 습관이 생각이 바뀌어서, 마음이 바뀌어서, 그 다음 행동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습관입니다. 결코 쉽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결코 성공도 내 몫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하나 잘 사귀어도 내 능력을 잘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도와주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그 사람이 도와주니까 내 능력을 잘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잘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능력을 잘 끄집어내고 생을 마감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창의성이죠.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도 내 역량을, 내 능력을 잘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좀 나쁜가 봅니다. 제 머리에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넣어줘야 나옵니다. 넣어주지 않는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분야에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것이 자기의 머리를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 셀프 리더십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저는 이 셀프 리더십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역량을 배워서 자기의 그 재능과 능력을 그대로 관 속에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번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반복해서 이해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